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중급편 책에서 운기, 운수, 운세 이 부분을 공부하는 마지막 장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주를 통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과의 조합, 그러니까 대운과의 조합, 세운과의 조합,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길한 운인가 흉한 운인가 이것을 살피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 번 설명을 해 드렸는데, 천간과 지지에 따라서 기륭이 다르게 되므로 천간은 천간끼리 조합을 보고 지지는 지지끼리의 조합을 봐서 각기 이것을 살펴야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육식간지의 조합이, 즉 간목일간이라고 했을 때, 이 간목은 6개의 지지에 자하게 되는데, 이 간목이 자수에 자한다면 지지의 생을 받는 그러한 상태요. 인목에 좌한다면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직접 제일 왕성한 기운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이고, 갑진에 좌한다면 진 중에 통군처라고는 하지만 약하다 그래요. 오하에 간목이 좌하게 된다면 이 간목의 사지이다. 그래서 간목의 힘이 모두 빠져서 기진맥진한 상태가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신금에 좌한다면 이 간목의 기운이, 이미 신금은 절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혼이 떠버렸다. 그러면 간목이 죽은 것과 같다. 이 간목에서는 오로지 절처봉생하는, 이 간목을 생하는 글자가 있기를 요구한다. 그러면은 이 간목에서는 해수, 자수, 그리고 임목, 묘목이 되겠죠. 그 다음 이 간목이 술토에 자하게 되는데, 술토에 자해서 갑술일주라고 하는데, 이 술토는 간목의 재고귀인에 해당이 되고, 또한 이 간목은 술토가 양지라고 하는데, 이제 막 임신한 상태에서 태어날 나를 기다리는 이 상태와 같은 것이 술토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운 자체가 매우 허약하다. 그래서 이 간목이 록군초 또는 제왕지가 없으면 그립 속의 떡과 같은 재물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천간들, 이 10천간들은 각기 자기의 6개의 지지를 깔고 앉게 되는데, 어떠한 것은 이 간목처럼 생하는 지지가 있기도 하고, 왕지 또는 제왕지, 그리고 기운을 빼가는 지지, 그리고 또는 가령 이 갑술처럼 경인이 된다면 임목의 절지로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 버렸다. 그래서 임목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기운이 록지나 왕지를 만나지 못하면 이 재물은 그림 속의 떡과 같다. 그래서 모든 십천간들이 생하는 기운도 있고 로강지도 있고, 또는 설계하는 기운도 있고, 또는 지지에서 일간을 극하는 지지, 즉 갑신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는 갑신이 신금지지가 간목을 극하는 상태,
경금이라면 경오가 되겠죠. 오화가 경금에는 욕지, 목욕살이라고 하지만 이 오화는 경금을 극하는 지지다. 그래서 이 경금이 힘이 빠진다. 이러한 상태로 각기 지지의 조합들이 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청간은 청간끼리 반응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반응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신일주였었다. 그런데 신약한 간목이다. 그러면 이 간목은 오로지 절처봉생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간목이 해수나 자수 또는 인목이나 묘목이 있을 때는 자기의 힘을 득해서 자기 자신이 절지에 자해서도 상관이 없지만 월지까지, 그러니까 오는 사지, 미월은 묘지, 신금은 절지, 유금은 태지가 되는데 태지에 또 술토는 양지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간목, 신약한 간목이 갑신일주로 왔는데 월지에서 사신, 묘신, 절신, 태신, 양신, 그래서 오, 미, 신, 유, 술, 이러한 지지가 월지라면 이 간목의 오화는 간목의 기운을 설계해 나가는 기운이요. 미토는 화계살 묘신으로 극무력해져서 죽음의 묘지에 있는 것과 같고, 신금월을 만났다면 혼이 떠버리는 상태예요. 유금을 만났다면 이제 막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이 또한 있다. 그래서 유금과 술토는 임신한 상태, 아기, 태아다. 그래서 극무력해진다. 그래서 연지나 월지 또는 시지에서 일지가 갑신으로 왔기 때문에 연, 월, 시지에서 로강지를 만들어주지 못하면 단명팔자로 일지, 이 세상과 하직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청간과 지지는 간지에 따라 기운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기운이, 예를 들어서 어제는 화기가 용신일대를 설명을 했었는데 내 사주에 화기가 태왕에서 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수기는 이임수 계수이고, 이임수 계수가 가령 이임수라면 이임신의 오기를 반갑게 하고 또는 이임자가 되거나 또는 이임진이 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왕성한 화기를 설기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되지만, 이 임수가 올 때 이렇게 오지를 않고 임인으로 오거나 임오로 오거나 또는 임술로 왔다면 스스로 재난풍파를 만들고 오게 된다. 그래서 이 대운에서 오는 이것도 그렇고 또는 천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러하고 지지에서 나타나는 현상 역시도 그렇다. 예를 들어서 자수가 왔는데 이 자수에 힘을 빼서 화기를 왕성하게 하는 갑자로 왔다면 이 자수가 힘을 잃게 되고, 또는 병자로 왔다고 하면은 이 병화는 화기 세력으로 가담하고 그래서 더더욱 힘이 빠지고, 또는 무자로 왔다면 이 자수가 무토의 제어를 받기 때문에
또 힘이 없고, 그러면 이 자수가 올 때는 왕성한 힘으로 오기 위해서는 경자로 오거나 아니면 이임자로 오거나 이러한 조건이 있게 되기 때문에 간지 협력, 간지 상생, 그리고 천간은 천간끼리 모든 구조 배합을 살피고 지지는 지지끼리 살피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간지에 따라서 각각 운기가 다르다. 왜냐하면 이 간지가 갑인, 갑자 이렇게만 오지 않기 때문에 동서남북 흩어지고 찢어져서 오기 때문에 간지에 따라서 기lum을 다르게 본다. 그러면 운에서 간지에 따라서 천간과 지지, 지지는 실생활 현상계, 땅에 속한 것이고 천간은 정신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 정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재물을 탐하는가, 여자를 탐하는가, 아니면 명예를 탐하는가, 아니면 직업을 탐하는가, 이러한 부분을 살피게 되고, 그 천간이 생각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것은 또한 지지이다. 이 지지는 현상계이기 때문에 내가 배가 고프다고 했을 때에 밥을 먹게 되는 것은 육체이다. 육체가 밥을 먹어야 정신이 또한 힘을 찾게 된다. 그래서 둘은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천간이 왔을 때에 이 천간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찾고 이 지지는 지지끼리에 충이 되었는가? 형충파에 의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간지에 따라 기운이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망각하고 여긴들은 지지가 중요하다고 천간은 무시하거나 이 대운에서, 그리고 세운에서는 지지는 무시하고 천간만 본다거나 이 부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필자가 그 얘기를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운의 간지를 5년씩 나누어 보는 여긴도 있으나 이미 육글에서 설명을 했듯이 정신이 없는 육체는 식물인간일 뿐이며 또 육체가 없는 정신이라면 그것은 귀신일 뿐으로 이 현상계에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다고는 말은 그러는데 생물학적으로 심장은 뛰고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래요. 그렇지만 정신은 떠났다. 그 영혼, 정신, 혼이 떠나버렸다. 혼이 떠났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작용을 못한다. 즉 컴퓨터가 모든 기억의 데이터, 이 부분은 하드가 되겠고 이것을 연산작용을 하는 것은 CPU가 되겠고, 그런데 그 부분이 가령 CPU가 없고 하드가 없는 상태의 컴퓨터가 전기 스위치를 눌렀다고 해서 이 화면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화면 속에 나타나는 것은 현상계의 나타남인데 영혼이 떠나버렸다. 그 컴퓨터 내의 CPU와 그 하드는 한 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CPU와 하드는 영혼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하드가 0에 해당이 되겠고 또는 하드가 0에 해당이 되겠고 CPU는 이 현상계의 모든 것을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혼이 되기도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드와 CPU가 없는 컴퓨터는 이것은 쓸모없는 고물상에 가야 하는 컴퓨터일 뿐이다. 인간 역시도 똑같다 그래요. 정신이라는
하드, 모든 것의 데이터, 그것들이 갖다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고 있는 상태 속에서 심장이 뛰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심장은 CPU라고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요. CPU가 있기 때문에 이 정신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 심장 없는 정신 없고 정신 없는 심장 없다. 그러면은 이 심장은 인간의 육체에 해당이 되고 정신은 형이사각적인 것에 해당이 되는데, 그 둘 관계 역시도 정신 없는 심장 없고 심장 없는 정신이 없다. 그래서 그것은 음양의 표리 관계이다. 그래서 두 부분은 반드시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 마찬가지로 청간과 지지 역시 두 개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에 온전한 인간이라,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 정신이 없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요, 내 몸에 심장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이렇게 아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에 해당하는 청간은 육체에 해당하는 지지에 자했을 때만 그 작용력이 나타난다. 즉 필자가 자판에 글을 쓰는 것도 청간 정신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가 없다면 이러한 글 작업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육체 역시 생각이 없는 육체이므로 그것은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므로 대운과 세운 등의 간지를 따로 떼어놓고 봐서는 안 된다. 특히 대운은 지지가 중요하다며 청간을 무시하고, 세운에서는 지지보다 청간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역인들이 있으나 음양은 동체라는 사실을 관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음양 일여일 뿐이다. 음과 양은 하나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간지는 동체로서 부부지간이며 정신과 육체이므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 가령 경인대운이라면 경금과 임목이 동체이므로 경금은 5년, 임목은 5년, 이처럼 따로 떼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간이 경운대운이다. 그 얘기예요. 내 아내가 미국에 가 있고 어디에 다른 나라에 멀리 천리 만리 떨어져 있어도 내 아내는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은 내 남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청간은 청간끼리 작용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작용하는데, 청간은 형이상으로 하늘에 속한 것이며 지지는 형이하로 땅에 속한 것이므로 청간은 청간끼리 반응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반응한다. 왜냐하면 형이상적인 것은 형이상적인 것끼리 반응을 하고 형 이하는 형 이하인 것끼리 반응을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끼리끼리 법칙이다. 유유상종의 법칙이다. 물은 물을 만나고 불은 불을 만나고 인연법에 의해서 이렇게 유유상종의 법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말로 성철 스님의 하나를 깨달았다 그랬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산이 물이 될 수 없고 물이 산이 될 수가 없으니까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 감추어진 그 내막은 전부 다 바로 이러한 얘기다 그래요. 그래서 끼리끼리 유유상종의 법칙, 내가 알고 보고 깨달아 봤으니 이 진리라는 것은 지극히 간단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부분에 있더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얘기하면 끼리끼리 유유상종의 법칙이더라.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이 인연법의 법칙이고 인연성이더라. 이 우주는 모두 인연성으로 작용하더라. 그것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뜻이거든 그게. 그런데 사람들이 요 좀 무식한 인간들, 아니 누구나 다 하는, 그럼 산은 산이고 돌은 돌멩이고
뭐 물은 물이고 그렇지. 뭐 그걸 누구나 다 아는 그것을 갖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밥은 밥이고 먹는 것은 먹는 것이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그런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대목은 그것이 아니다 그래요. 엄청난 내용이 또 따로 있다. 이것을 못 보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들을 이렇게 뭐 천간 지지 따로 본다. 뭐 세녀는 천간이 중요하다. 지지는 그 대우는 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는 없다. 왜냐하면 끼리끼리 유유상종의 법칙, 이 법칙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세상 우주 법칙이 음양의 법칙이고 그리고 인연의 법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물은 물을 만나고 불은 불을 만나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조금 응용을 하면 내 사주가 C급이면 C급의 남자를 만나고 또 C급의 여자를 만나고 이것이 인연법이다 그래요. C급이 A급을 만날 수 있는 법칙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만약에 만났다고 해도 영국에 무슨 저기 있었죠? 찰스 황태자 그 여자 뭐 하나가 있었었죠. 뭐 교통사고 나서 갔다 비명 행사한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그러던가 뭐라고 그러던가 하여간 그러한 식의 천민이 귀족을 만나면 부귀하고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지만 끝에 종말은 비참하다. 그러한 얘기예요. 이것이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인연성이라고 그런다. 그 인연성은 언제 어느 때 또한 설명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오늘은 간지 따로 보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것에만 충실하자고요. 그래서 지지 상황에 따라서 천간정신이 다르게 나타나고 가령 갑인 일주라 할지라도 월주와 시주 환경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갑인 일주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래요. 또 을류일주와 경진일주는 천합지합이 되므로 간지의 협력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경진과 을해가 만났다면 천간은 경을합이지만 지지는 지인의 원진 기문이다. 그러므로 을경합의 합력 성분은 원진 기문의 성분이 잠재되어 있다. 자, 다시 얘기를 해서 이러한 인연법들이 상당히 많은데 경진과 을해가 만났다면 천간은 을경합이요 경을합이요 지지에서는 지인의 원진 기문이다. 그러면 이것을 천합지 원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예를 들어서 경금일간이었거나 을목일간이었거나 이 사람의 성격이 내 주위에 예를 들어서 이 경진이 옆에 또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옆에 있는 그것과 뒤에 있는 이것과 세 개가 합해서 천간에 반응을 하고 지지는 지지에 반응을 하면서 이때 이 사람의 성격이 나타난다. 경진을 하나로 놓고 보면 경진 하나인데 자기 주위에 옆에 있는 시주를 누구를 만났는가? 자기 옆에 또 좌측 우측 옆에 있는 것을 누구를 만났는가? 그 남자들 군대 가면 그런 얘기가 있죠. 줄을 잘 서야 된다는 얘기. 그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그 얘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성격이 달라진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경진과 을해가 만났다면 천합지 귀문이요. 그래서 성격이 달라지고 진토는 수기의 묘고로 해수를 진토에 가두고 인묘성분으로 작용하고 그러므로 경금은 을목에 강제적인 강권을 휘두르고 을목은 경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경금은 경진으로 와서 수기 창고에 앉았다.
그리고 보니 경금이 을목을 만났다. 이 경금이 을목 합으로 해서 야 네가 나한테 와. 그리고 이 진토 묘신에 해준 임수를 또한 묘구에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강제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만약에 남자라면 이 여자를 이리 와 이리 와 하다가 이제 나중에 신경질이 폭발하면 그래. 야 인간아 이리 와. 그때까지만 해도 봐줄만 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더 가면 이런 쌍 이리 오라니까 도끼 들고 덤벼들어서 을목을 쳐버린다 이때는. 바로 이러한 모든 성격적인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지인해를 따로 갖다가 머리를 갖다 떼어내버렸다면 지인해는 그냥 원진일 뿐이다. 성격 자체가 나타나지를 않는다. 또는 경금이나 을목만 두 개만 놓고 보면 지인해가 없기 때문에 원진 기문에 왜 이 사람이 이러한 성격이 되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관지일여이다. 그래서 음양은 동체이다. 음양은 일여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띄어놓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도 그 사주 이렇게 감명하면서 그래요. 사람들이, 손님들이. 아이, 어디에서는 무슨 그 천간 대운이 5년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지지 5년이 어쩌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다.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진토는 수기의 묘고로 해수를 진토에 가두고 인묘 성분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 을목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경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의 을목 여자는 폭력적인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을 상징하는데 오로지 을목은 새가 되어서 자유를 지향하며 날아가고 싶어 하는데 새장 안에 가두고 싶어 하는 경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탄한 결혼 생활이 되지 않고 뻔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처럼 천간 지지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간은 남편이며 지지는 아내가 되는데 남편은 아내의 뜻을 따르게 되고 아내는 남편의 뜻을 따르게 되는데 그러므로 나누어 보는 실수가 없어야 된다. 여러 번 지금 현재 간단하다. 천간지지 나누어 보지 말라. 이 말뿐이에요, 이것이. 근데 이것을 갖다가 분열시키면 티밥 튀우듯이 나무는 하나인데 수많은 가지가 있듯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시켜야 되니까. 명식의 천간과 대세운의 천간의 상호작용과 자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명식의 천간과 대세운의 천간의 상호작용과 명식 지지들의 대운지와 세운지 지지들과 내 사주 명식의 모든 천간과 지지를 천간은 천간끼리 대입해서 살피고 지지는 지지끼리 살펴라. 바로 이 부분 이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시신이 명식 천간에 있는데 대세운의 천간에서 명식 천간 시신을 파극하거나 합거한다면 대응하다. 그런데 만약 이 귀신이 대세운의 지지에 있다면 기운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이 귀신이 다른 지지의 귀신의 힘을 설기하여 좋아지는 일도 있으며 합의 변화로 시신이 되는 일도 있다. 따라서 간지를 함께 적용하여 명식 원국과의 상호작용을 살펴야 한다. 또한 명식의 지지 귀신이 많은데 명식에 지지 귀신이 많은데 행운의 시신이 지지 귀신과 충이 되면 오히려 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신 왕충 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흉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귀신이 이 시신으로 인해서 더욱더 왕신 대노 현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흉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귀신이 시신으로 들어온 글자를 한마디로 대노시켜서 찢어 발겨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신이 왕성한 귀신으로부터 충을 받아 깨어지기 때문인데, 가령 사주 명시공국에 인목이 예를 들어서 3개가 있었다. 근데 대운이 신금 대운이 들어왔다. 인목 호랑이 3마리가, 원숭이 1마리가 그 호랑이가 사는 구역에 들어왔다. 그러면 원숭이 1마리로 호랑이 3마리가 찢어 발겨버린다. 바로 그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왕신 대노 현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시신이 대운 천간으로 오고 자자에서는 귀신의 힘을 설계하는 오행으로 작용한다면 전하 유복이 될 것이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목이 3글자가 있었다. 근데 신금 대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신금은 새신이고 인목 3개는 왕신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랑이들만 모여 사는 마을에 원숭이가 자기는 대운의 힘을 받았고 이 인목은 절지이기 때문에 나는 힘이 있다. 내가 얘들을 지배할 수 있다. 호고 들어온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그런데 이 호랑이 3마리가 원숭이한테 당하겠느냐. 이 원숭이를 호랑이 3마리가 왕신으로 대노해서 성질이 이빠이 나서 이 신금을 찢어 발겨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바로 이제 이 부분이에요. 사주 명식 원국에 자수가 있어서 신자합으로 왕신대노 현상이 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호랑이 나리님들, 나는 그대들하고 싸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자수를 통해서 내가 가져온 것을 귀하들한테 드리려고 왔어요. 한번 봐주셔요. 꼬리 말고 살랑살랑 자수하고 합수해서 이 자수집에 딱 숨어가지고 있는 형상이다. 이것이 신자합이다. 그러면은 약간 대노 형상이 되려다가 싸움이 무마하게 된다. 그래요. 자, 명식을 하나를 보시자고요. 임자년 갑진월 병신일주가 임진시에 태어났는데 여기에서 볼 것은 진월이다. 비록 이 진토가 화설생금을 해 나가지만 그래도 화기가 진기하는 진월이다. 그리고 이 진토에 통분하는 간모, 그리고 수기의 생교를 받는 간목이 있어서 길하다. 명식원국 고전에서는 임수, 간목, 병화로 이어지는 이러한 살인상생격은 대부귀에서 중앙행정부처, 즉 다시 얘기하면 청와대 내에서 일을 하는 중앙부처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대귀한 사주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그래요. 여기에서 진월이기 때문에 이 자수에 2개의 임수가 수출이 되어 있지만 신자지는 유정할 뿐이지 진합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이 사주에서 자월이었다면 임수월이고, 그러면 이 병화에 똑같은 격이지만 월지만 다르겠죠. 진월과 자월. 그러면은 진월이 아닌 자월이었다면 진수국을 이루고 인옷을 화국을 도충을 해서 간목의 인목을 노끈을 시켜주고 병화에 오화를 불러서 양인을 만들어주고 이 병화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술토를 불러서 화로가 되도록 해준다. 이때가 대귀하는 명식이 된다 그래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사주는 하청격, 관살이 무서워서 음지로 숨어드는 상태가 된다. 어떻게 봐도 진토에 통군을 하는 간목이기 때문에 진월의 간목이다. 그래도 힘은 좀 있다. 진월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주에 이 간목은 이렇게 왕성한 임수 자수에 범람을 해서 부목이 되어서 뿌리가 썩는 간목이다. 그러면 이 병화가 간목을 의지를 하는 상태에서 수시로 동서남북 이동 변화가 많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간목이 부목이 되어서 물 위에 떠있는 배가 되기 때문에 안정되지 못하고 내 집 한 칸 없이 수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시주에 임수 자식을 낳게 되면서부터 인생의 파란 풍파를 겪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 병화의 신금은 본처이다. 본처이지만 이 신금이 수기로 변해서 신중 임수, 진중 개수, 진중 개수, 자중 임계수, 자식이 많아서 자식이 몇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자식을 낳고 나서 재난 풍파, 대풍파를 당하게 된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주에서 봐야 할 것은 월지가, 제일 먼저 볼 것은 월지에 필요로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러면 이 사주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월이 아닌 차라리 자월이고 지인수국을 이루어서 인호수를 도충했으면 중앙행정부처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부귀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천객일 뿐이다. 명식에서 임수 간목 병화로 살인상생으로 이어져서 좋기는 하지만 힘겹고 험난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한 이 부분이 여기에 쓰여져 있다. 진울에 무토사령이므로 수국을 이루지 못할 듯 하지만 무토가 투출하지 않았으므로 지인 수국을 이룬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글이다. 유정한 수국이다. 이것은 조금 몇 년 전에, 오래전에 글을 쓴 글이다 그래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잘못 찍으면 이제 글이 써졌다.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는 글이고, 유정한 합의일 뿐이며 지인 수국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라 그래요. 그러므로 7살 태왕객이다. 진월의 간목이 용신이 되었고 화기가 징계하는 관대제의 임무로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 병화인 듯하지만 이 지인 수국과 유정한 수국과의 차이점은 지인 수국이 되면 인호술 하국을 도충하는 힘으로 작용을 하지만 지인 수국이 아닌 단지 유정한 이러한 수국에서는 도충을 해오지 못한다. 그 차이다 그래요. 이것이. 그래서 진월의 간목이 용신이 되었고 화기가 징계하는 관대지이므로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 병화인 듯하지만 태악한 병화로서 처와 자식이 귀신이므로 한많은 인생이다. 천간의 상황을 보면 임수 간목 병화로 이어지는 살인상생이 아름다운 듯하지만 그러나 수국으로 인해 부목이 되어 있는 간목이며 그 뿌리 또한 썩고 있는 형상이다. 이러한 경우 술 마신 사람처럼 얼굴이 붉은 특징이 있다. 얼굴이 이런 사람은 붉다 그래요. 얼굴이 붉은 특징이 있으며 심장, 쇠양, 뇌졸중, 당뇨, 다한증이 발생하며 단명팔자이다. 이 다한증, 한겨울에도 밥 한 그릇 먹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한증이 있으면 이 손에서 땀이 그냥 줄줄 손바닥에서 흘러나와서 어떠한 일을 집중력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당주는
첫 부인에게 아들을 낳은 후 헤어지고 두 번째 부인에게서 아들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기의 우유값도 벌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가출하게 되었고, 주제파 꼴값 못하고 첫 부인에게서 아들을 낳은 후에 헤어지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살았으면 되는데, 사주팔자의 유인력에 의해서 두 번째 부인을 만나고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고 아기의 우유값도 벌지 못해서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낮이 되었건 밤이 되었건 대리 운전 기사를 하면서 뛰어보지만 우유값도 제대로 못 벌고 그래서 가출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 여자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고 이 아들은 갖다 키워야 되고 자기 언니, 자기 친정에서 돈 빌려다가 애들은 키운다고 그러는데 남편이 도망가 버리고 나니 아주 미치겠다 그래요. 미치겠다 아주. 어떠한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태풍 부는 날 밀가루 장사하는 경우로 되는 일이 없고, 비 오는 날 소금 장사하는 것처럼 되는 일이 없고,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고 겨울에는 호빵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겨울에 아이스크림 장사하고 음료수 장사를 하니 겨울에 음료수 아이스크림을 누가 사 먹냐,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처자식이 귀신이고 뭐 승가할 명식은 아니겠지만 이 사주에서 경금을 만나면 갑경출로 흉하지만, 그러나 임수가 경금을 설기를 해주기 때문에 갑경충이 되기는 하지만 무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수가 설기함으로 무난하다. 그러나 제일 안 좋은 운이 이 간목 하나를 의지하는데 기토 대운을 만나버리면 이 병화를 기토가 설기를 하고 간목이 갑기합을 방해하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갑기합으로 변해버리고 인수가 없어지고, 이 기토는 기임탁수를 만들고 이 기임탁수가 똥물 황토물로 병화를 완전히 쳐내버린다. 간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기후대운을 만났었는데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갑진월주와 기후대운 만나고 나서 도망을 가버렸다. 자식 쌍둥이 둘을 낳아놓고. 그래서 천합지합으로 세상천지 의지할 곳이 없다. 필자가 보기에는 아마 3년 전이죠. 병신년이. 병신년 한많은 세상 왔던 곳으로 되돌아갈 듯도 하다. 갑오년의 운기는 태아간 병화에게 오하는 통군처가 되어주고 간목은 수설생화함으로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자오충에 의해서 세신 왕충으로 오하가 깨어져 버리고 귀신인 수기가 왕신 대노 현상이 되기 때문에 전혀 좋은 운이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당주의 정신은 칠흑 같은 어둠 속 바다에서 표류하는 것과 같다. 이 사주 명식에서 오로지 목운만이 살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대세운의 시신은 합을거린다. 합으로 기반이 되면 시신작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처럼 양인이 성립되어 있는 이러한 사주에서 무기토는 많이 흉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자수를 충을 시키면 왕신이 대노 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귀신이 칼 들고 몽둥이 들고 설치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왕신 대노 현상이 정말 무섭다 그래요. 그래서 시신이 합으로 귀신이 되면 흉하다. 삼합국이나 방합은 힘은 강함으로 시신으로 합이 되면 대기라고 귀신으로 합이 되면 대흉하다. 가령 정묘일주가 신약으로 인수국을 이룬 경우 목다 화식이 되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자칫 숨 막히는 고통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나 병화가 있거나 사오가 한 글자 있다면 목다 화식이 되지 않으며 목다 화치가 될 수 있다. 신약사주
대세운에서 식상궁이나 재성국 또는 관살국을 이루게 된다면 대흉하여 요절할 수도 있다. 특히 지인삼합이 되는지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 대세운의 천간이 명식에 시신천간을 파극하거나 합거시킨다면 대흉하다. 그러나 운기천간에서 원국천간의 기신을 제압하거나 합거시키면 길하다. 대세운의 지지에서 명식원국의 시신지지를 충국한다면 매우 흉하다. 그러나 시신이 힘이 있으면 충국을 감당할 수 있고 오히려 귀신이 깨어지면 흉하지 않다. 그래서 적군과 아군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반드시 살펴라 그래요. 즉 이것을 살피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자수가 2개가 있었다. 그런데 오대운이 왔다. 이건 대운의 오대운이기 때문에 2개의 자수를 얼마든지 감당할 만하다. 또는 술토가 왔다. 술토 대운이었다. 2개의 자수를 감당한다.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다. 또는 미토가 왔다. 미토 역시 2개의 자수를 감당할 만하다. 2개까지는 이 대운이 얼마든지 감당한다. 그런데 자수가 예를 들어서 원국의 해수였었다. 그러면 감당하지 못한다. 대운지지라도. 이 부분을 이렇게 판단을 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3개의 임목이 있고 신금대운이 들어왔다. 3개의 임목한테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신금이고 2개의 임목이라면 신금이 얼마든지 신금대운이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지지충은 반드시 세력의 관계를 판단해야 하는데 세신왕충 현상을 반드시 관찰해야 한다. 비록 희신일지라도 허약한 신이 왕성한 귀신을 충국한다면 왕성한 귀신이 대노하게 된다. 그러므로 희신운일지라도 오히려 흉하다. 그러나 허약한 귀신이 왕성한 희신을 충국한다면 희신이 해를 입지 않으니 흉하지 않으며 분발지기가 된다. 신강신약을 떠나서 원국에 겁재양인이 대세운과 충국이나 합이 되면 흉하다. 양인은 합충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간이 천충을 당하고 의지하는 양인이 충극을 당한다면 반드시 대흉하다. 형살, 파살, 육해살, 원진살 등은 합충보다 영향력이 약한 편이지만 육친의 기륭을 볼 때는 중요하다. 그래서 형, 파, 해살, 원진, 규문살 이 부분은 육친지혜살이다.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적군과 아군과의 싸움 그것은 이 충살이고 형충파에는 육친지혜, 육친에 발생하는 문제를 살피시라. 그래서 형파 해살이 상대적 단일 오행으로만 볼 때는 그 힘이 약하지만 중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피해가 크다. 가령 사신합수 선화부파 형파살에서 합수도 되고 형살이 되며 파살이 되어 나타난다. 이때 임목 대세운이 들어와 인사신 사명을 이루고 인사 형살과 인신 상형이 가중되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이루어지고 부부 이별 사별 대형사고 교통사고 법정 출두 등으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원진과 귀문살이 중첩되고 형충으로 발동되는 시기에는 틀림없이 정신계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요. 아까 이 사람은 사오미 대운을 지나고 이 병화가 무신 대운까지는
그냥 살아왔는데 기유대운이 오면 필자가 봤을 때는 이 병화가 오로지 의지하는 이 갑목이 갑기합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이 유금은 두 개의 지인토가 유진합으로 진합이 되어서 쓰러져 버리고 그래서 모든 세력이 금수로만 모인다 그래요. 그러면 이 병화가 아마 물에 빠져 자살을 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 작년 그 작년 그러니까 병신년 정유년 그 두 해에 걸쳐서 자살하지 않았나 모르겠다 그래요. 아마 크나큰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라면 일지 앉은 신금이 역마지살이기 때문에 차를 끌고 나가서 대형 사고로 잘못되었지 않았었을까 싶다 그래요. 참 어찌 되었건 사주 격국은 바른 사주인데 참 안타깝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 처는 무슨 죄가 있어서 두 쌍둥이까지 낳아놓고 그리고 본처는 또 아들 하나를 낳아놓고 이혼을 했으며 생활비 한 푼 못 받고 두 번째 처 역시 생활비도 못 받고 자식들은 덤으로 그 자식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는가. 그러면 그 두 여인과 자식들의 한 이것이 이 사람의 다음 생에 태어나는 그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시주가 이 사람이 임진시였기 때문에 이 다음 세상은 아마 이임수가 진토의 묘고 화계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화기에 한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 너무 신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이 다음 세상은 인호술 화국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이것은 딱 이렇게 정해진다 그래요. 이 부분이. 이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날 것까지. 전생은 임자년이었고 이 다음 세상은 인호술 화국으로 태어나서 조토 승려지명이 되어서 아마 전생에 지금 현생에 지었던 모든 한들을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생과 앞으로 어떻게 태어날 것까지 이 사주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내가 전생에 무엇이 없고 앞으로의 내 삶은 어떠한 삶이겠다. 이 부분을 거의 깨닫게 된다. 자, 오늘은 간지의 기륭을 따로따로 봐야 한다. 이 부분을 공부를 하셨고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 10천간이 만나는 12개월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의 월을 만나면서 필요한 글자가 무엇이 없고 그러한 계절과의 관계성 그래서 조우를 살피는 자연의 이법을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시겠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